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대안노선이 갑자기 김건희 일가땅 쪽인 강상면으로 휘어진 특혜 논란, 또 이어 불거진 남양주 고속도로 논란까지 대체 국가를 이용해 얼마를 더 벌어먹으려 하는 걸까요? 대단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 이명박도 이렇게 대놓고 해먹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휴게소 운영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쯤 되면 미친 거죠. 해먹을 결심을 한 이 집단에게는 이미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겁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대놓고 헤쳐먹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일가를 넘어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품앗이 하듯 서로서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을까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건설비가 한 270억 투입되는 정규 휴게소고 도공이 올해 8월에 남한강 휴게소에 민간 투자자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장 흔한 방식은 도공이 100% 시설을 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이 됩니다. 이게 207개 휴게소 중에 한 90%가 이런 방식입니다. 나머지 10%는 민간 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요. 이 경우에는 민간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요. 도공이 229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올해 갑자기 뒤늦게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85%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뭐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거 한 15%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BO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도? 예.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문을 여는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 올해 8월 한국도로공사 임대 방식에서 갑자기 민자 투자 및 운영 방식 BOT로 변경됐다며 민간이 100% 자본을 들여 지을 때 25년 운영을 보장해 주는데 15% 투자한 민간을 보장해 주는 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한강 휴게소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은 맞다면서도 내린천 휴게소에서 중견업체인데도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업권을 반납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민간업자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응해 모두 탈락한 업체였는데요. 이소영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김명호 본부장은 휴게소 입찰 경쟁률이 수십 대 1이라 몇 번씩 참여해도 탈락할 수 있다는 역대급 망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입찰에 떨어진 업체라면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매번 입찰 탈락을 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를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휴게소 사업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업체가 휴게소 관련 매출이 한 97%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한 휴게소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4개 모두 굉장히 평범한 휴게소고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입찰 모두 탈락한 업체예요. 7개를 응찰했는데. 근데 이 업체한테 비정상적인 특혜성 BOT를 주지 않으면 이 휴게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까? 이게 229억을 이미 투입을 했는데 민자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도공이 이거 마저 지어서 임대사업장 하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나머지 40억을 민자한테 끌어와서 민자 휴게소로 하는 게 도공 입장에서 더 이익인지 이거 수익은 비교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따져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
그 타당성 분석할 때 본부장님, 이거 발주하실 때 따지지 않고 발주하셨잖아요.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 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뭐 주식에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소영 의원은 특히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서 경제지 등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해당 업체를 보도했다. 원래 이 회사가 주가가 2021년 초 1,000원이었는데 검찰총장 사퇴 후인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윤 대통령이 국힘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5,600원까지 5배 치솟았다.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선언 당시에는 주가가 12% 상승한 곳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아는데 전혀 몰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답했는데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이경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로공사가 85%의 자금을 들여 건립했는데 갑자기 대통령 동문회 민간 회사가 15%만 투입해 수익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23개 민자 휴게소의 경우 건물과 시설 모두 민간이 100% 투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이곳 남한강 휴게소만 유일한 예외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변인은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짓고는 처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것도 인근 휴게소를 대학 동문에게 주는 것도 패밀리 비즈니스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은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과 지인을 위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고 휴게소를 맡겼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악취도 이런 악취가 없는데요. 어떤 국민이 작금에 벌어지는 이 사태를 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대통령실 사업 일부는 자신과 아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더니 이제는 대놓고 국책사업 개발지역을 자신들이 소유한 땅으로 변경까지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지인에게 특혜를 줘가며 사업권까지 밀어주는데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진심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장기 집권을 꿈꾸나요? 진짜 독재 정권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